사전행 발언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제가 자료 제출? 자료 제출입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네. 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실무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죠.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은 문헌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예.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거에 대한 면제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를 운운하면서? 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자, 후보자 들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자 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서는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도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례껏 관례상 해왔던 것에 기대어서 자료를 미제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럼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겠죠.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또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에 관련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 제19조를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규정이 준용을 한다면은 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법 제8조를 보시면 감사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운영과 관련돼서 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 과거에 이 내용을 뭐 자료 제출과 가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고 자료 제출이 일부 안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법 규정상의 적용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 그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언론에 특히 문제가 되거나 또는 무슨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이 제기된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로 양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준용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감사 청문 피의 대상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과거의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에 근거 없이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후보자 측에서 낸 자료 중에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준용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조정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게 위법이다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 증언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청문회법 19조 준용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준용 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예요. 그리고 다른 법의 준용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했으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인사청문회법 제16조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 공직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이 뭐냐? 그 4조 1항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석의 요지가 아니라 써 있어요. 글자로. 자, 자 됐고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자,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됐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 인사청문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을 준용한다. 그럼 이 법에서 정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다른 것을 준용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지켜라. 근데 예외가 있다. 그것이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이다. 그러면 4조 1항은 뭐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도 지켜야 되지만 특히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잡혀간 사람이 아니 검찰총장도 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안 지키던데요. 검찰총장은 왜 안 지키면서 나한테는 지키라고 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본인은 검찰총장 출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법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지 말고요. 이것만은 못 제출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32%를 미제출한 게 아니라 32%만 제출했어요. 10건 중에 3건만 지금 제출했거든요. 7건은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물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런 인사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32%만 제출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그래서 양 간사간 지금 협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미제출을 70% 정도를 미제출한 했을 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청문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양쪽 간사 간에
양쪽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고 언제까지 지금 간사들은요. 민주당 간사님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요것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는 요 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합의해 주시고 그거를 오전 중에 제출한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후보자가 기본적인 인사 검증 자료를 검찰총장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요청